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시계 없이도 정확히 7시에 눈이 떠지죠.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몸에 밴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눈에서 공허함이 느껴지거든요. 아침은 항상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토스트 2개, 커피 1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요리할 의욕도 없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8시 30분이 되면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 공원이었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특별히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산책일 뿐이었어요. 공원에 도착하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영호씨, 오늘도 나왔네요. 옆 벤치에 앉은 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셨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나온다거나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한다거나 늘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저와는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 할아버지도 제 성격을 아는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였죠. 하루가 겨우 3시간 지났는데 벌써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뻔한 스토리였죠. 예전 같으면 재미없다고 채널을 돌렸을 텐데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김밥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사장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저는 늘 같은 답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계란 추가하실래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혼자 먹는 김치찌개는 왠지 더 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오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이번에는 시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오후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간혹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몸은 괜찮으시고요? 대화는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쓸쓸해졌어요.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점심과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죠. 사장 할머니도 이제 제 패턴을 아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제게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간다는 신호일 뿐이었죠. 밤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빨리 잠들면 긴 하루가 빨리 끝나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서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할 줄은요. 가끔 자식들이 놀러 올 때도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마저도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손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심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공허했습니다. 마치 텅 빈 집안에 혼자 있는 것 같았죠.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달력의 날짜만 바뀔 뿐 제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남은 친구들도 각자의 가정에 바빠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게 제 운명인가 싶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평범한 노년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서 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뭔가 다른 얘기를 꺼내셨어요. 영호씨, 혹시 시간 많이 남지 않나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한다던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김 할아버지 말로는 합창 교실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다는 거였죠. 합창이요? 저는 노래 같은 건 잘 모르는데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가는 거지 뭐.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노래라는 건 더더욱 어색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음악 시간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워낙 권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도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동반자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 번만 가보죠.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 오후 처음으로 합창 교실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동사무소 2층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분은 저와 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5명, 나머지는 모두 할머니들이셨죠.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앞쪽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음대를 나왔다는 이 선생님이 매주 자원봉사로 오신다고 했어요. 처음이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따라만 하시면 돼요. 일단 자리부터 잡으세요. 김 할아버지와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셨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그랬을 테니까요. 오늘은 발성 연습부터 시작할게요. 목소리도 근육이니까 운동을 해줘야 해요.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 에, 이, 오, 우 발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아, 옆에 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뚜렷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가 이렇게 맑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작은 소리로만 따라했습니다. 더 크게 내셔도 돼요. 여기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목소리에 섞여서 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발성이 끝나고 실제 노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어요. 옛날 가요라서 멜로디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가사를 나누어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멜로디를 익혀보세요. 악보는 읽을 줄 몰랐지만 선생님이 먼저 불러주시니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만 중얼거렸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가 됐어요.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밝고.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가슴이 답답했는데 노래를 부르니 뭔가 뚫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호입니다. 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남자분 목소리가 있어야 합창이 풍성해져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박 할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해할 것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노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를 나누어서 부르기로 했어요. 남자분들은 저음 파트, 여자분들은 고음 파트였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더 묵직하게, 여자분들은 밝게 불러주세요. 처음 해보는 합창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혼자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소리가 되는 게 신기했어요. 좋아요. 오늘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시자 모든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 올라갔어요.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죠?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갈까요? 그러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리운 금강산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콧노래를 불러봤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기분이 오랜만이었어요. 물론 내일은 화요일이라서 합창 교실이 없지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왔을 때 저는 김할아버지보다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씨 벌써 나왔네요? 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기다렸던 거였어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오후만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새로웠어요. 두 번째 수업은 첫 번째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와봤으니까 덜 어색했고 다른 분들과도 좀 더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고향의 봄을 배워볼게요. 친숙한 곡이라서 더 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난번보다 편해졌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래를 부르면서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정말 추억이 담긴 노래였어요. 그때는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합창 교실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이 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쥐어짜듯 나오던 소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셨어요. 영호씨 목소리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보다 훨씬 풍성해졌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 거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혼자 살고 할 일도 없고 가족들과 연락도 드물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용히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건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합창 교실에 다닌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요일 오후 2시에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반주자 선생님이 오세요. 음악 선생님이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젊은 선생님 혼자서 피아노 반주와 지도를 함께 하셨는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반주 전담자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박순자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서 실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으신 할머니셨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기셨고 걸음걸이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익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던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60년 전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순자였어요. 그때 순자는 학급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합창단에서 솔로를 맡을 정도로 목소리가 맑고 예뻤죠. 저는 그런 순자를 멀리서만 바라봤던 수줍은 남학생이었어요. 순자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자의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학창시절 아침 조회 때 반장으로서 인사하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6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오늘은 봄이 와도를 배워볼게요. 순자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지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순자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순자도 가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도 시선이 제게 오는 걸 느꼈어요. 60년 전 교실에서도 이렇게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어요.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아름다운 강산의 봄이 와도. 합창이 시작됐지만 저는 가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반주 소리만 귀에 들렸어요. 그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습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저는 어떻게 순자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먼저 다가왔어요. 혹시 이영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순자 씨도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순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때 우리는 16살이었는데 이제는 76이 됐습니다. 영호 씨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심심해서 나온 건데. 그래도 목소리는 좋으시네요. 예전에도 음성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순자가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워낙 수줍어해서 큰 소리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순자 씨야말로 여전히 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작년에 은퇴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평생 이어온 거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연습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남성 저음 파트였고 순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순자의 반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만 치는 게 아니라 화음까지 넣어서 연주했어요. 덕분에 우리 목소리도 더 풍성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좋네요. 오늘은 반주가 있으니까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음악 선생님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순자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호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물론입니다. 그럼 그때 봐요. 순자가 피아노 뚜껑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따라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함께 회의실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헤어져야 했어요. 순자는 버스를 타야 했고 저는 걸어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호 씨도요. 순자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조차 우아했어요. 어릴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통 순자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순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60년 전 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결혼은 했을 테고 자녀도 있을 테고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갑자기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설렘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꿈속에서도 순자가 나왔어요. 어린 시절 교실에서 노래하던 모습, 오늘 피아노 치던 모습이 뒤섞여서 나타났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화요일인데 벌써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사적인 얘기 같아서 혼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합창 교실에 갔을 때 순자는 없었어요. 목요일에만 오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만 기다렸어요. 이런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고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순자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순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씨. 아, 영호씨. 안녕하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일주일 동안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동백꽃이었어요. 순자의 반주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백꽃을 좋아하세요? 연습 중간 쉬는 시간에 순자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백꽃을 좋아했어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잖아요. 추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순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순자 씨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셨죠? 네, 그랬어요. 영호 씨도 기억하실 텐데 저 항상 노래만 부르고 다녔잖아요. 기억해요. 학교 합창단에서 솔로도 하고. 맞아요. 영호 씨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사실 저는 순자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모두 말이에요. 그때 영호 씨도 노래를 좋아하셨잖아요. 음악 시간에 항상 열심히 들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노래할 때 유독 집중해서 들어주셨거든요. 순자가 그때 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그때 봄날은 간다 기억하세요? 순자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네, 기억해요. 학교 축제 때 제가 그 노래 솔로로 불렀잖아요. 영호 씨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셨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축제였어요. 순자가 무대에서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데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순자를 좋아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노래 참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그때 되게 떨렸거든요. 그런데 영호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걸 보고 힘이 났어요. 순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힘이 됐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순자 씨, 혹시 그때? 네.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좋아했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순자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순자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정리했어요. 순자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영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순자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오래된 카페였지만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 커피로 주세요. 순자가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요. 순자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마주 앉으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영호 씨가 워낙 조용하셨으니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순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60년 전과 똑같았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때 영호 씨가 저를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알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자의 직감이에요. 그리고 영호 씨 표정이 너무 솔직하셨거든요.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네요. 왜 부끄러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걸요. 네, 저도 영호 씨를 좋아했어요. 순자의 고백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영호 씨가 먼저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순자 씨는 인기가 많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씨는 특별했어요. 다른 남학생들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진지하고 신중한 모습이 좋았어요. 60년 만에 듣는 첫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여학생이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0년 전 서로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지금에야 확인된 거였어요. 정말 아쉽네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순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3년 전에 떠났고 아들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둘 다 혼자였어요. 이제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6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첫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후부터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합창 교실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감정이었거든요. 아들아, 할 얘기가 있다. 일요일에 아들이 놀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요즘 합창 교실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했었지? 네, 그러셨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옛날 동창을 만났다. 아들이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인데 그 친구와 요즘 자주 만나고 있다.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친구분이시니까. 아들은 단순히 친구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네, 그분을 좋아한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한다는 게 그런 뜻이다. 연애하고 있다고 봐도 돼.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76이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군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외로움 때문이 아니다. 정말 좋아한다.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 그래도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순자를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60년 만에 만났으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아들과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는데 순자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일로 사기당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결국 그날은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아들이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속상했지만 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도 딸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걱정한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힘들어 하시는 걸 봤으니까요. 순자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거였어요. 제 아들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정말 답답해요. 왜 우리 나이에는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걸까요? 순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느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호 씨,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분과 그만 만나세요. 왜? 주변에서 흉을 본다고 하네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아들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상관없기는요. 저까지 창피해요. 내가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철없이 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없다고? 내가 언제 철없게 굴었나? 지금이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나? 우리는 한참 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아들은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그 여자와 그만 만나세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아들이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테면 그래라.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겨지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영호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들과 다퉜어요. 우리 일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화를 내면서 갔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서로가 있었어요. 영호 씨, 우리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사실 확신은 없었지만 순자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젊을 때와 뭐가 다른 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순자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외로움이 치유된다는 건 이런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공허했는데 순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였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자와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합창교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문화제에 우리 합창단이 초청받았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대에 서본 경험이 있는 분은 몇 분 안 됐거든요. 무대라니,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그동안 많이 늘으셨어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해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다들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솔로 파트가 있어요. 한 분이 앞에서 노래하시고 나머지는 뒤에서 화음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솔로라는 말에 모든 분들이 시선을 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순자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순자 선생님, 솔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글쎄요. 순자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의외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노래했는데 말이에요. 왜 망설이세요?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오랫동안 무대에 서보지 않아서 부담스러워요. 순자의 말을 듣고 저는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노래했는데 세월이 자신감까지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할 수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호 씨, 예전에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지금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다른 분들도 동조해 주셨어요. 맞아요. 순자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결국 순자가 솔로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함께 카페에 갔을 때 순자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영호 씨, 사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무대에서 실수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까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제는 모든 게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서 용기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순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구나 싶었어요. 순자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호 씨가 옆에 있어도 무대는 제가 혼자 서야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곡목은 그리운 금강산으로 정해졌어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노래였습니다. 순자는 매일 연습에 몰두했어요. 집에서도 혼자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순자의 목소리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처음의 불안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영호 씨 덕분이에요. 연습 후 순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주셨잖아요. 영호 씨가 믿어준다고 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구청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연락해서 공연 이야기를 했더니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저희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대는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의 딸도 왔더라고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대기실에서 순자가 손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연습할 때처럼만 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순자 씨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서서 무대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관객석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긴장됐는데 순자는 얼마나 떨릴까 싶었습니다. 순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첫 소절을 시작하기까지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갈고, 순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60년 전 그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화음을 맞춰주면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무대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순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조용한 대강당에 순자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철령 고개 넘어서 백두산 구경 가자. 이 절로 넘어가면서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안정됐어요. 초반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합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대강당 전체가 하나의 소리로 채워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직도 저 목소리가 살아있네. 객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천사 같아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깊게 인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호씨 해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최고였어요.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영호씨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때 순자의 딸이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 서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셨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역시 엄마는 가수셨어요. 딸의 말에 순자가 활짝 웃었어요.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제 아들도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다. 순자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순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순자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공연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순자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고 저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직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어요. 영호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순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 선 거였어요.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공연 당일 아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목요일 합창 교실이 끝나고 순자와 평소처럼 카페에 갔습니다. 공연 이후 첫 만남이었어요. 영호씨,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만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영호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순자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순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순자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씨, 늦었지만 제 남은 길을 함께 걸어주실래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영호씨, 그 말씀은 청혼이에요.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부부가 되고 싶어요. 순자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순자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천천히 설득해보면 될 거예요. 공연 때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네, 좋아요. 영호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니 신기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영호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결합이었어요. 법적인 결혼은 복잡할 테니까 우리끼리만 약속하는 걸로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음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순간 카페 안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장소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살까요? 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일단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급할 것 없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60년 만에 첫사랑과 다시 만나서 이런 약속까지 하게 되다니. 며칠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할 얘기가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이 머리를 감쌌어요. 법적으로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도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순자 선생님을 정식으로 소개받고 싶어요. 가족이 되실 분이니까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아들의 말에 안도했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 기회를 만들어 보자. 며칠 후 순자의 딸도 만나게 됐어요. 순자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영호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순자의 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얘기였나요? 네, 항상 좋은 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걸 오랜만에 봐요. 순자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순자의 딸도 우리 관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생각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서 안심됐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자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물론입니다. 소중히 모실게요. 그렇게 양쪽 가족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환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 후 순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더 넓어서 순자가 이사를 왔어요. 첫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행복해요. 저도요, 영호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60년을 돌아서 왔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순자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호 씨, 일어나셨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누군가와 아침 인사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합창 교실 있는 날이죠? 네, 오후 2시예요. 그럼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요? 좋아요. 예전에는 혼자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만 먹었는데 이제는 순자와 함께 여러 음식을 먹어봤어요. 맛있는 식당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합창 교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했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우리도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반주를 맡고 있었고 저는 남성 파트에서 노래했어요. 함께 음악을 만드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영호 씨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순자 씨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목소리도 달라지나 봐요. 실제로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풍성해졌어요. 행복한 마음이 목소리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전에 혼자 걷던 그 공원을 이제는 순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영호 씨, 저 벤치 기억해요? 순자가 가리킨 곳은 제가 혼자 앉아있던 벤치였어요. 네, 기억해요. 맨날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던 곳이에요. 이제는 함께 앉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그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혼자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훨씬 아름답게 보였어요. 순자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뉴스를 봤어요. 예전에는 혼자 보면서 무료했는데 이제는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봤습니다. 요즘 세상 참 빨리 변하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갔어요.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잤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혹 순자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아픈 날이 있었죠. 영호씨,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 저는 순자를 돌봤어요. 약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영호씨.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아플 때 순자씨가 돌봐주시잖아요. 서로를 돌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순자의 딸도 가끔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순자씨 덕분이다. 순자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순자의 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 걸 오랜만에 봐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함께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외식도 했어요. 순자의 생일, 제 생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 등을 기념했습니다. 영호씨, 이런 날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날들이에요. 생일 같은 날을 함께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어요. 합창단에서는 새로운 공연 기회가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더 큰 무대였습니다. 시청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 참가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모든 분들이 기뻐했어요. 지난번 공연이 성공적이어서 더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순자 선생님이 솔로를 해주시겠죠? 물론이죠. 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연습하는 순자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니 대단했습니다. 순자씨 정말 멋있어요. 영호씨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나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어요. 영호씨가 믿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순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한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공연 당일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와서 응원해줬습니다. 순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화이팅! 손자가 응원해줬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순자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무대에서 순자가 노래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합창단의 화음과 어우러진 순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우레 같았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 할머니 정말 최고였어요. 손자가 순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고마워, 우리 손자. 순자도 자연스럽게 우리 손자라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와 이야기했어요. 영호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온 70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의 공허함, 아내를 잃은 슬픔, 은퇴 후의 무료함, 모든 게 순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순자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호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봄이었어요. 공원에 나가보니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예전에 혼자 볼 때는 그냥 꽃이었는데 순자와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영호씨, 저 벚꽃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도 저 꽃처럼 늦게 피었지만 아름답죠? 순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꽃이에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순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소박한 사진이었지만 제일 소중한 사진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합창교실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야겠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준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순자와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영호씨,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함께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0년 전에 그 어린 소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순자씨, 네,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영호씨.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깊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순자를 보면 감사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았어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였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순자와 함께 보내는 두 번째 계절이었어요. 더위가 심했지만 함께라서 견딜만 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함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호씨,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구나. 모든 경험, 모든 만남, 모든 이별이 순자와의 재회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순자씨, 우리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됐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우리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소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순자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우리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나서 피워낸 사랑의 꽃이었어요. 늦게 핀 꽃이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봄을 함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